자, 이제 그 유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검색 엔진 맨 앞단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인터넷 미디어 파워의 70%를 검색 엔진이 하고 있는데, 검색 엔진에 그것도 맨 앞단에 전부 검색 광고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검색 광고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검색 광고를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냥 검색 광고의 현황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바지를 하나 사겠다. 예, 청바지를 하나 사겠다. 이렇게 청바지를 검색을 하면 여기 맨 앞에 광고가 네이버지만 네이버는 이 부분을 오버추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퍼블리싱하고 있어요. 근데 오버추어의 광고의 특성은 뭐냐면 실시간 입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요 가운데에서 1등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입찰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광고 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 뭐 한 달에 얼마, 뭐 한 번 실는데 얼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게 5개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 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6등만 되면 광고가 노출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등에 들어가면 방문자가 있고 6등에 가면 방문자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없으면 매출이 없고 매출이 있으면 광고비 부담이 생기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실시간 입찰의 요 광고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파워링크가 원래 여기 네이버가 오버추어를 내주면서 요 오버추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네이버가 여기다가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요거는 오버추어고 요건 네이버다. 근데 방식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프로, 요거는 한 달에 얼마짜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3개월까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비즈 사이트인데 이 비즈 사이트는 2번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하고 연동이 되어 가지고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10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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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가 다 광고가 쫙 리스팅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광고들은 이제 어떤 백단 에서 움직이냐 하면 백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에 내가 만약에 검색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요 영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1번은 2008년 4월달 14일, 그러니까 19일까지 광고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1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검색어마다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검색어는 이걸 또 요 타임 8년 4월 19일 날에 입찰하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 방식이고, 클릭 초이스에서 그래서 만약에 검색어에 뭐 청바지 이렇게 검색어를 쳐서 잠깐만요. UI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서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백단에 지금 뭐 품질 지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세계몰 청바지라는 광고주가, 옥션 청바지 이렇게 광고주가 요 순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순위 지수라는 게 클릭률 곱하기 입찰 가격입니다. 그래서 클릭률이 높은 사이트와 낮은 사이트는 입찰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앞쪽에 나가서 입찰 가격이 높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총 엄청 많죠. 63개가 있는 거예요. 63개 중에서 앞에 5개만 노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검색 광고다. 그러니까 검색 광고 이 유료의 수단 중에서 검색 광고만큼 이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광고주의 어떤 주머니를 빨리 뺏어가는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엄격하게 그 스팸 활동들을 규제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목적에서 이렇게 청바지를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거 구매 목적이 아닌데도 광고비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광고주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 중에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몇 그 이런 경쟁적인 검색어들 대략 한 10,000개 정도 될까요? 10,000개 정도는 검색어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구매라는 관점에서 수익성을 지나가 있는 것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는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균형들을 이렇게 좀 잘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마케팅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데 그때 만약에도 지금 같은 환경이다. 그러면 저거는 아주 봐셔야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걸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하고 나중에 왔을 때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공부한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검색 광고는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저렇게 가니까 뭐 원리적으로는 그 원가를 광고의 효과 그러니까 광고를 100원 썼을 때 100원의 효과가 나오는지 100원 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보통 그걸 ROI라고 그러거든요. Return on Investment.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수익 이런 관점에서 ROI 관점을 계산해내는 거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경영 이런 관점에서도 경영학 이런 관점에서도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 되느냐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그 원리만 잘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수단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또 가격 비교입니다. 가격 비교. 그래서 에누리 사이트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잘 보십시오. 가격 비교 이렇게 딱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TV, 디지털 카메라 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류 패션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재나 색깔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나 이거 가격 비교하고 싶어. 이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 자체는 이 앞에 부분 디지털, 생활가전 이렇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한번 보시면 에누리에서 그 최저가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어디냐? G마켓 11만 1,800개, 인터파크 11만 4,000개, 옥션 11만 3,0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오픈마켓이나 종합몰 그러니까 대형 인터넷 어떤 판매자, 대형 인터넷 판매자들의 어떤 그 고객 유치의 핵심적인 공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가갖고는 여기에서도 별 활용을 못 보는, 재미가 못 보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이 이러이러한 품목이어야 하고 의류 패션 이런 쪽으로는 전문화된 품목은 별로 안 맞고 그 중에서도 이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대형 쇼핑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경쟁적인 가격을 낼 수 있어야만이 그 가격 비교 마케팅이라는 유료 마케팅이라는 수단을 대충 이해해 볼 수 있는 견져 볼 수 있는 한번 이렇게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비상이 되는 품목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대형 오픈마켓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추는 만큼 이익이 희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2개 팔아가지고 많은 낭기나 1개 팔아가지고 많은 낭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은 2배로 하고 이익은 그러니까 똑같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격 비교는 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매입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이미 유통의 높은 단계, 그러니까 제조나 총판 단계에 있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 뭐 메모리 이런 거 거래가 될 때 용산 같은 데에서 뭐 메모리 가지고 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사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뭐 10,000원짜리를 한 7,000원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뭐 현금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전자제품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카드꽝 같은 거 할 때 마트 가서 쌀도 사가지고 카드꽝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로 가게 되면 정상적인 판매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휴 마케팅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제가 퍼스널한 관계에서 무료라는 관점에서 제휴 마케팅을 개발하는 것과 이 제휴 마케팅 서비스하고는 좀 다른 건데, 제휴 마케팅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준 방문자가 나한테 와서 매출이 했으면 뭐 3%를 주겠다, 10%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정해진 아주 퍼스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ilikeclick.co.kr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이트 뭐 패션 주얼리 끌레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상품 판매 7.2%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한항공 카르호텔이네요. 카르호텔에서 판매가 일어나면 상품 판매 호텔 예약이니까 16,000원 준다는 거네요. 인크루트 무료 회원 80원 주겠다. 그 다음에 뭐 11번가에서는 상품 판매 3.2%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나 뭐 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카르호텔하고 관련이 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방문자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체크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이 일어난 것에 건당 16,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런 것이 이제 공식적인 유료 마케팅들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마켓은 우리가 뭐 G마켓 이런 쪽에 그 판매를 하게 되면 G마켓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강의를 다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판매자의 관점에서는 G마켓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G마켓에서 만약에 내가 뭐 청바지를 사고 싶다. 청바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뭐 청바지 검색 결과에 판매자들의 여러 가지 상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등록이 있고 그 밑에 또 뭐 여기 무슨 등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판매를 하면 이게 구매가 일어났을 때 8,800원에 대해서 수수료 10%면 10% 이렇게 냈는데, 이제 G마켓도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일반 검색 결과 위에다가 점점 비싼 걸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검색 광고 이런 것처럼 클릭당 얼마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매출이 일어나면 10%를 내고, 이제 그러니까 수수료 모델에 플러스 검색 광고의 모델을 같이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맨 앞에 뭐 이것도 이제 다 광고예요. 야, 너 그거 많이 팔려고 그러면 여기도 광고를 해라. 그러니까 G마켓은 점점 미디어로서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유료화해 나가고 지면을 돈을 더 쓰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배치하는 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G마켓은 그 어떤 그냥 쇼핑몰이 아니다, 뭐 오픈마켓이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하나의
내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하나의 쇼핑 미디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요즘은 요즘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고 나면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글 광고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이게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여기서 선택해주면 좋은데 이제 지마켓은 돈 더 벌라고 그래 뭐 다른 사이트도 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지마켓 같은 사이트들은 이제 미디어로서의 그 어떤 역할들을 높여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마켓을 바라볼 때 그냥 내가 판매처로서의 어떤 지마켓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쇼핑의 하나의 미디어로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단 자사 사이트를 만들어서 안정화되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에 가장 적게 타격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의 미디어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미디어 이용 방법들로 방문자가 들어와주고 자기 사이트에서는 그 재구매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외부의 환경을 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판매 채널인 옥션, G마켓, 뭐 GS e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략 매출이 100이라고 그러면 35% 정도는 자사 사이트에서 나머지 한 60%, 65% 정도는 다른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주면 이 회사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판매 채널의 마케팅의 관점에서 판매 채널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의 관점이 사이트 단위, 도메인 단위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마켓이나 옥션이나 G마켓에서 어떻게 판매를 잘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로세스나 원리가 아니고 하나의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툴 내지는 스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 마케팅 프로세스를 잡아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무료의 마케팅 수단, 유료의 마케팅 수단을 자사 사이트의 관점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오픈 마켓도 유료의 쇼핑 미디어의 하나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정확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이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제가 그렇게 아주 뭐 세분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웹에서 웹적인 표현의 중요성인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원래 고향이 영덕이랍니다. 영덕.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상담을 왔어요. 저희 회사에 상담을 와가지고 나 결혼해서 이제 소호 사이트처럼 이렇게 집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영덕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 홍게 뻘건 거 시장에 길가에서 파는 거 그걸 먹으면서 야 영덕게 최고야 영덕게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먹으면서 영덕게라고 생각하고 진짜 영덕게인데 그걸 먹으면서 야 이거 혹시 가짜 아닐까? 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덕게를 한번 팔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영덕에 부모님이 사시고 있으면 부모님이 영덕게나 이렇게 잡는 어부냐 그랬더니 어부는 아니래요. 그러면 잘 아시는 사람 중에 이 어부가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와라. 이렇게 요 사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요 사진 이렇게 찍어와라.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의 모습을 좀 찍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 여기 지금 요즘 게가 맛있은 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사이트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사이트가 빨리 보내자 뭐 이런 나왔나 보네요. TV에도 한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사진까지 이렇게 쭉 찍어와서 예.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 사진만 저렇게 배치해주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왼쪽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정말 이름이 이 강구항 옆에 있는 데고, 강구항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진짜를 취급할 거 아니에요?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 근데 이름이 충청도 횟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청도 횟집이 영덕계를 취급한다는 것에 이름에서 약간 그 매칭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덕계라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잡은 이런 모습을, 예?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횟집의 유리창을 보여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5초 안에 떠나는 사람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가 뭐 한 5초 안에 떠나는 사람이 20%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5초 안에 떠나는 사람이 3, 40%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취급하는지 간에 그 취급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하는 게 뭐냐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웹상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주는 거, 상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웹에서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이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싸다, 상품의 품질이 좋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웹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로 막 했어요. 내 제품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자기 거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글자가 많으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웹은 무슨 매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오감 중에 어떤 걸 건드리는 매체냐 하면, 눈을 건드리는 매체예요. 눈을 건드리는 매체. 그래서 아까 현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개비를 안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우분들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오포라이스 이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는 현미를 팔고 있는데 해바라기와 나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미지가 팍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터넷 마케팅의 관점에서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컨셉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조금 받겠는데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한 분 있어서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예, 좋습니다. 한 분 정도 질문 더 있으면, 그러면 요 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앞으로 계속 유료 광고 쪽이 비중이 지금 언뜻 봐도 너무 비중이 높아져 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TV에서도 저번에 나온 걸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 학생 학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여러분들이 경영학 이런 거 공부하시면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한 것이 사업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몇 가지 기억하는 게 가격 이런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공급이 없으면 내가 독점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높게 불려도 됩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판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끝까지 판 사람이 돈 번다는 거잖아요. 독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어도 독점의 시대가 있고, 만약에 내가 혼자 파니까 광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는 돈을 벌지만 계속 이렇게 미디어가 밀려 들어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경기 변동론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변동론. 경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균형이 맞춰졌다가 이 균형은 영원한 균형이 아니고 또 깨지는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곡선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모든 이 곡선이라는 것은 이 선을 균형이라는 선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내려갈 때는 이 균형이라는 선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화가 돼가지고 광고가 효과가 없고 비효율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속도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 심리보다 실망 심리가 크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라는 게 이렇게 지금은 비효율적이지만 영원히 비효율적이진 않습니다. 1번이 그거고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이 1, 2, 3, 4, 5등에서 몇십 원 차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영덕계를 판매하는데 이 사이트하고 이 사이트를 보면 이 사이트는 대략 구매율이 이 사이트의 2배가 나와요. 그러면 광고비는 비슷하잖아요. 광고비는 비슷한데 이 사이트는 상대적인 구매에 대한 광고비는 어때요? 이 밑에 사이트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 마케팅의 결정적인 승부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트에서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가격이 높은 상태에 늘 그 경쟁자들이 머물러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대로 내려오고 그 안에서 우리 사이트 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공부로 관점 본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1시간 공부하는데 누구는 시험에 나올 문제, 아주 핵심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2배가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고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상에서 본다라고 얘기하면 이 표상에서 본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인 것은 앞단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아주 경쟁력은 요 부분 구매 결정 이전까지 그래서 1%가 될 것이냐 2%가 될 것이냐 여기에 마케팅이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과 나의 사업과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연구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부분은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는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광고비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쇼핑몰이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현재 있는 쇼핑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분이 두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기 광고비는 사실은 안 써도 됩니다. 네이버는 현재 상황에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쟁사가 다음하고 뭐 구글, 엠파스 이런 데가 있잖아요. 경쟁사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가만히 있어도 현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광고비를 조금 쓰는 거는 돈 버는 사람이 비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참에 브랜드 인지도를 확고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브랜딩 광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광고비는 잘 안 쓴다. 그렇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광고비는 얼마를 써야 되냐. 아이템마다 다 다른데 이 안정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재방문자를 25% 내가 최소한의 매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래 뭐 광고를 하나도 안 하고 오픈마켓 안 팔고 그러더라도 내 사이트에서 최소한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회원이 10,000명이래야 돼. 회원이 1,000명이래야 돼.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루 방문자가 10,000명이면 한 달 매출액이 1억이 나오고요. 회원이 10,000명이라도 재구매가 있는 품목은 1억이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원 10,000명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러면 광고비를 만약에 회원 10,000명 만들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억의 광고비를 써야 된다. 근데 누구나 1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100개월을 쓰면 1억이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 1이니까. 아니면 1,000만 원씩 10달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면서 서서히 나가면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 나가면서 그 결과물은 뭐냐? 회원, 그러니까 재구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원으로 남기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브랜드 인지도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에서는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는 홍보 마케팅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브랜딩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고정 방문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광고비를 안정적으로 어느 기간 써야 되느냐 요 관점으로 봐주시면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대략 두 분의 질문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제 다른 때보다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져가지고 그 녹화된 거는 어떻게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막판에는 조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터넷을 그러니까 사이버를 통한 학습이 어떤 여러분들의 발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인터넷이라는 마케팅 수단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뭐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연락처 같은 거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뭐 제가 이메일 주소라도 적어 드릴 테니까 뭐 제가 전화로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데 메일 같은 거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